세계 기상기구가 지난해는 지구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3년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기간이었음에도 기온 상승이 심각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2020년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해가 라니냐 기간이라서 기온이 원래는 내려가야 했음에도 기온 상승이 심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라니냐인데 저희는 냉각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엘니뇨 같은 경우는 가열 기간이 되는데 이런 냉각에도 불구하고 가장 따뜻한 3년 중 하나로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이제 1850년에서 1900년까지죠. 이 수준보다 1.2도 높아졌고요. 네. 2015년 이후 6년간은 기록상 가장 따뜻했고 2011년에서 2020년 사이는 기록상 가장 따뜻한 10년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최근 들어와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정말로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인 페테리 달라스는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주요 모든 기후지표와 관련 영향 정보는 지속적인 기후변화, 또 극단적인 재난의 발생 및 심화, 그리고 심각한 손실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후의 부정적인 경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의 탄소 저감 노력과는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 탄소를 줄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응, 이 부분에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4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집한 기후 정상회의 이전에 발표를 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인지 지난 2020년은 지구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후 재난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세계 기후 기상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있나요? 먼저 이제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것이 온실가스죠. 예. 주요 온실가스의 농도는 2020년에도 지속해서 증가를 했는데요. 전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 ppm을 넘어섰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런 속도로 계속 증가해 간다면 2021년에는 414 ppm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고요. 예. 세계 경제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일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를 시켰는데 작년 7월 이후에는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대기 농도에 뚜렷한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네. 온실가스가 이렇게 증가하면 당연히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할 텐데요.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일단 대기 기온이 올라가면 바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바다는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의 약 23%를 대기 중에서 흡수를 해서 기후 변화를 저지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또한 바다는 인간의 활동에서 나오는 과잉열의 90% 이상을 흡수를 해줍니다. 근데 2019년은 해양열 함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추세는 2020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예.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해양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양 온난화 비율이 장기 평균보다 높아지면서 온실가스의 갇힌 열이 계속 바다로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이렇게 해양으로 열이 많이 흡수되다 보니까 해양 면적의 80% 이상이 2020년엔 적어도 한 번은 해양 폭염을 경험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강한 해양 폭염을 경험한 해양의 비율이 45%, 중간 해양 폭염을 경험한 28%보다 높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 이산화탄소는 바닷물과 반응을 하면서 폐열을 낮추어서 해양 산성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바다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예. IOC 유네스코에 따르면 해양 산성화와 탈탄소가 계속되면서 생태계라든가 해양 생물 또 어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동안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이 기후 변화 속도를 좀 늦추는 데 역할을 해줬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겠네요. 그런데 바다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해수면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닷물의 높이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는 보고서를 처음 냈던 1993년 이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린란드하고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는 것이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에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에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의 소폭 하락은 라니냐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2020년에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예.
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빙하가 녹고 또 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이 더 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바닷물 온도 상승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빙하가 많이 녹기 때문인데요. 1980년대 중반 이후 북극 표면 공기의 온도는 지구 평균보다 적어도 2배 빠르게 따뜻해졌습니다. 예. 이것은 북극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대기로 메탄을 방출하는 영구 동토층의 해빙, 또 이러한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지구 기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2020년 북극 해빙의 최소 범위는 374만 제곱킬로미터로 네. 역사상 두 번째로 적은 해빙 범위였고요. 네. 7월과 10월에는 사상 최저의 해빙 범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시베리아 북극권 북쪽의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동시베리아와 라테프에서 해빙의 녹음이 가속화되었는데요. 라테프의 2020년 여름 동안 빙하가 가장 많이 녹았던 것은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빨리 해빙이 시작되었을 만큼 빙하의 녹음 현상은 심각했습니다. 예. 또 그린란드의 빙하도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요. 빙산 분해로 인한 얼음 소실은 40년 이송 기록의 최고치에 달했는데요. 그린란드 빙상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52기가톤의 얼음이 사라졌고요. 남극 대륙 빙하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2020년 남극 대륙은 서남극 대륙과 남극 반도의 주요 빙하의 유량 증가로 인해서 매년 약 175에서 225기가톤의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군요. 자,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각국의 협력이 앞으로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